오늘은 이제 주제가 Chaos in Dynamical System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는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주로 2차원 페이지 스페이스에 있어서의 페이지 스페이스라 하면 그냥 이 y 도트가 f y로 주어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 시스템의 어떤 passive available한 어떤 공간을 페이지 스페이스, 그냥 y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 디멘셔널 그러니까 1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모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y의 y 트리플 도트 플러스 y 더블 도트 플러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y의 더블 도트를 예를 들어서 x 그다음에 뭐 y의 원 도트를 갖다가 z 이런 식으로 하이어 데리버티브를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임의의 고개의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변수가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 즉 이 페이지 스페이스가 1차원인 경우와 2차원인 경우를 우리가 따로따로 클래시파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이겐밸류 시스템이 이놈을 갖다가 픽스드 포인트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면 fy 콜 제로가 되는 그런 y0를 픽스드 포인트라고 그랬고, 그 픽스드 포인트가 뭐 여기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페이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픽스드 포인트 근방에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2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있겠죠.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실수이고 음이면 그러면 그것은 이게 뭐 둘 다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니까 하여튼 두 개의 컨비네이션은 뭐 적당한 이런 식의 들어오는 것이 될 것이고, 둘 다 양이면은 반대로 나가는 것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attractor 혹은 뭐 노드라고도 그래요. 노드, attractor. 또 그럼 나가는 건 뭐가 됩니까? 그건 리펠러? 리펠러? 뭐 그런 식으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들어가고 한 개는 나간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뭐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고 이쪽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걸 갖다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 특별한 이 축이 아니면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런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어떤 합성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픽스드 포인트가 많다고 그러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픽스드 포인트 근방에서 하고 이 픽스드 포인트 근방을 이제 이 흐름들을 이어 붙여야 될 텐데, 그렇게 이어 붙이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실 글로벌 어널리시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뉴머리컬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주는 그림을 보고 하면 그게 제일 스탠다드하고 그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픽스 포인트만 있다고 그러면요, 뭐 우리 그냥 갖다 이어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건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픽스 포인트 근방에서의 비헤이비어를 알면은 이런 것들을 이어 붙여 가지고서 그림을 하면 전체적인 벡터 필드의 흐름과 플로우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하나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이제 두 개가 페어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리얼 파트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리얼 파트가 음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양이면 반대로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의 부호가 뭐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그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 이제 이렇거나 이러면 이런 게 이제 싱크가 되는 것이고, 혹은 노드가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이걸 싱크라고도 그럽니다. 또 들어가는 부엌에 이제 물 흘러서 꼬르륵 내려가는 데가 싱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원에서는 대충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따라서는, 리미트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디시페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요걸 향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뱅뱅뱅뱅 돌아서 일로 끊임없이 가고,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는 그런 형의 이런 걸 갖다가 리밋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리밋 사이클. 그래서 이 리밋 사이클이 존재하는 뭐 몇 가지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해주지 않으면은, 일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꽃가닥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정지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시스템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포인트에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문이나 이런 걸 갖다가 댐핑이 있는 놈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가지고서 일로 그냥 꼴까닥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 스탑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이루느냐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 forced damped harmonic oscillator를 배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transient behavior가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 to the minus alpha t cosine 오메가 t 이런 transient behavior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공명을 이제 결정하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드의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드 플러스 4 오메가 제로의 오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코사인의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t. 이게 뭐냐면은 forced harmony, 그러니까 damped harmony oscillator의 경우는 하나는 transient behavior, 하나는 뭐냐면 뭐였어요? 이 밖에서 돌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거는 트랜시언트 비헤이비어는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 들어오는 비헤이비어는 결국 다 사라지고, 결국 어디에서 이제 돌아갈 거냐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driven, 그러니까 forced damped harmonic, 그러니까 하모닉이 아니죠. forced damped oscillator의 경우에 강제 진동이에요. 강제 진동에 있어서 이 강제하는 프리퀀시를 가지고서
어떤 그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무슨 방정식은 이건 뭐냐면은 리니어 방정식의 솔루션이 이래요. 다시 말해서 mx의 더블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 equal f0의 코사인 오메가 t. 뭐 여기도 물론 어떤 파이가 있는데 페이지 시프트가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t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1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친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x 도트를 y로 이제 두고 하면은 결국 그 2차원의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혹은 여기서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의 랭귀지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드라이빙 텀이 있으면 미분 방정식에 익스플리시트한 타임 디펜던스가 들어가잖아요. 독립 변수에 대한 디펜던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스템은 논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그래서 파이를 도입해서 파이를 오메가 t라고 두면은 파이 도트는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x 닷트는 예를 들어서 y라는 것을 도입하고 다시 이제 이 방정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y 도트 하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phi 그렇죠? 이런 것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차원 그러니까 1개 변수의 미분 방정식이 한 개 변수의 미분 방정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몇 개 오토노머스한 시스템으로 1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x, y, phi 3개가 필요하다고요. 따라서 이 시스템은 3차원의 페이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리니어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케이어틱한 어떤 비헤이비어를 갖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조금 이제 그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댐핑 텀 이런 거 말고 여기에 뭐 논리니어항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델타 곱하기 x의 3성 뭐 이런 거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빼고 이걸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논리니어항의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마. 이건 하지 말고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니까 여기에 적당한 댐핑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그러니까 델타의 x 3성이나 혹은 이걸 갖다 x 3성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면 x 3성을 explicitly 넣어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은 x의 원점을 조금 시프트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리니어항 정도는 뭐 없을 수가 없네. 하여튼 방정식이 이런 정도로 되고 이 F0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그 변화시키면은 이 변화의 모습이 잘못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말로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새 뭐 컴퓨터 웹페이지가 하도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 논리니어 다이내믹스 혹은 그 구글에 가가지고 케이어스 하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관련된 사이트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도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 사이트를 내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그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육용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진자 있죠. 진자의 방정식은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인터넷식이 논리니어하다고요.
이게 시타가 작으면 리니한 그지만 논리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자의 방정식을 갖다가 forcing을 줘요. 그러니까 driving을 줘요. 그러니까 외력이 있는. 그래서 이 진자의 어떤 그 운동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진자가 움직이는 이 프리퀀시가 원래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앰플리튜드가 작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얘가 올 때는 놔두고 갈 때마다 밀면 점점 진폭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흔드는 밀어주는 얘를 나는 1초마다 한 번씩 때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신의 진동수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얘도 1초고 나도 1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페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앰플리튜드가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해서 뭐 이게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치는 주기는 계속 일정해요. 근데 얘의 주기는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얘의 주기는 일정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떨 때는 인페이즈고 어떨 때는 아웃페이즈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오메가하고 이제 이 오메가 내가 치는 진동수하고 이놈원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를 텐데 사실 이놈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가 없죠. 인트린시클이 주기운동이 아니라고요. 어떨 때는 주기운동이냐면 이게 작으면 이게 주기운동이에요. 클 때는 이게 주기가 아니라고. 이게 점점 커짐에 따라서 주기가 점점 바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놈이 그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시타, 이게 시타예요. 이놈이 시타 돛대를 갖다가 이제 두 개의 변수로 해서 페이지 스페이스를 그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다이아그램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제 작을 때는 얼씨구나 하고 여기서 그냥 맴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앰플리튜드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게 점점 이게 커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어떨 때는 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변하기도 이런 식으로도 변하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식으로도 갔다가 또 어떨 때 가면은 이게 중간 어디에선가 섰다가 여기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얘가 뭐냐면 얘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친 거예요. 맞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도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놈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놈은 처음에는 여기서 굉장히 맴맴 돌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식의 좀 더 커다란 것을 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왔다리가 어떤 여기서도 몇 바퀴 돌고 또 이제 뭐 가다가 여기서도 몇 바퀴 돌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완전히 케어택해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티피컬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갖다가 호프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데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원래의 이게
사이트의 이름이 뭐더라? 뭐 사실 구글 찾는 게 훨씬 나은데 수업 시간이니까 하나 적어주는 겁니다. www.myphysicslab.com 슬래시하고 펜줄럼 2.html 여기 가지고서 거기 안에 이제 그 변수의 레인지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시타 더블 닷 플러스 뭡니까? 여기에 어떤 k 사인 시타 이퀄 뭐 외부에서 드라이빙 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 뭐 f의 코사인 파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사인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댐핑도 하나 집어넣어요. 플러스 뭐 감마, 시타, 도트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게 이제 티피컬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고 여기에 드라이빙 텀이 있는 거고 파이는 예를 들어서 오메가 t라고 이제 하죠. 파이는 오메가 0t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를 시타 도트를 갖다가 그냥 오메가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메가 도트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k 사인 시타 플러스 f 사인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감마 오메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형태로 나왔잖아요. 시타 파이 도트는 오메가 제로고 시타 도트는 오메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3차원에서의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클릭을 하고 한 20-30분 그냥 지멋대로 그리게 놔두세요. 그리고 한참 이제 뭐 딴 거 하다가 어떻게 그렸나를 보면은 그게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경제 밖에서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준자의 모양이 운동의 모양이 이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논리의 다이내믹스는 뭐예요? 내가 지금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도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손으로 되는 것은 픽스드 포인트 근방에서의 리니어라이즈된 다이내믹스 그것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뉴머리컬 어널리시스의 차원이고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은 뭐 별로 감 잡는 게 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디시페이션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디시페이션. 람다 1과 람다 2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들을 보면은 얘들이 이제 얼마만큼 시스템이 뭐 에너지를 잃느냐, 이제 슈링크하는 시스템이냐, 혹은 익스펜드하는 시스템이냐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삼척 동자도 이게 다 슈링크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순간엔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순간엔 이렇게 돼 있고 해서 꼴꼬닥 한다는 걸 아는데 또
뭐냐면 다 나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냐면 익스펜드 하는 거 금방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떠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퀘션은 어떤 거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가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익스펜드 하는 시스템이냐 혹은 슈링킹 하는 시스템이냐를 갖다가 논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이쪽을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면적을 정사각형을 잡고 그렇죠? 다음 순간에 요 정사각형 요 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요 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요 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요 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아니 보면은 대충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쪽으로는 줄고 이쪽으로는 늘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런 게 이렇게 됐잖아요. 에?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될 거라고요. 이 면적이 줄었냐 늘었냐 그렇게 따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갖다가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즈 된 이 방향을 갖다가 그 C1, 그 C2라 그러고 이쪽 방향을 그 C1, 이쪽 방향을 그 C2 그래서 각각의 어떤 델타 그 C1, 델타 그 C2를 잡아가지고서 넥스트 스텝에 있어서의 면적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면은 족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C1, 그 C2라고 하는 것은 그 C1이라고 하는 것은 behavior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그래서 람다 1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C2라고 하는 것은 e to the 람다 2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 C1과 그 C2 이 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면적의 데리버티브는 뭐겠어요? 하나는 이놈의 데리버티브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놈의 데리버티브 곱하기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의 그거는 그 C1 델타 그 C1 도트 델타 그 C2 더하기 그 C1 곱하기 델타 그 C2인데 이거는 대충 뭐냐 하면은 이것은 람다 1 데리버티브 취하면 람다 1이 되나요? first order가 이게 델타 람다 1의 델타 그 C1 델타 그 C2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델타 2의 그 C1 델타 그 C2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이 면적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결국 면적 곱하기 람다 1 더하기 람다 2가 될 거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익스펜전 하느냐 슈링킹 하느냐를 갖다가 보려면 뭐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 람다 1 더하기 람다 2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트레이스라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F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을 갖다가 Fij 매트릭스라고 그러면은 이 Fij 매트릭스의 이 트레이스를 보면은 그러므로 이게 슈링킹 하는 시스템인지 혹은 익스펜드 하는 시스템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익스펜전에 대한 척도는 우선 케이오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페이지 스페이스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슈링크하는 시스템에서는 케이오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익스펜전 하는 것은 트레이스 오브 F가 람다 1 더하기 람다 2 하이어 디멘트 고차항에서는 이게 뭐 다 쓰일 테지만 이놈을 이게 양이면은 이게 익스펜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18장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2차원 얘기를 그만하고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3차원이나 혹은 그 이상에서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냐면 KS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KS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2차원에서 이게 KS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KS라고 하는 것은 이게 unpredictable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픽스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일로 갔다가 여기서 한참 돌다가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다가 뭐 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이게 KS가 되는 거거든요. right?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2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림을 잘 봐요. 2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트래젝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트래젝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은 한 시스템이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클래시컬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의해서 기술되는 모든 트래젝터리는 다 뭐예요? 시점을 알면은 종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역도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여러 한 점에서 트래젝터리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렇고 어느 것이나 다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트래젝터리가 꼬이면 그러니까 트래젝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트래젝터리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면 그러면은 오르빗 cannot 어떻게 해요? cross.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이면 오르빗이 크로싱을 할 수 없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2차원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원에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비헤비어가 in principle 생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chaos in 2D is 어떻게 해요? impossible. impossible하다. 3차원 이상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왔다가 이제 올라갈 때는 뭐예요? 노트처럼 살짝 들어 올려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크로싱을 안 하고 자유자재로 그렇죠?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3차원이 되면은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헤이비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케이어스와 관계돼서 이제 왜 3차원 이상에서만 가능하냐 하는 이유를 꼭 알아두시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서도 이 뭐예요? 이게 드리븐 오실레이터에서는 혹은 드리븐 이게 사인 시타를 갖다가 뭐 시타의 3승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서는 KS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변수가 한 개라도 이게 이런 쪽으로 이런 걸로 고치면은 뭐예요? 이런 걸로 고치면 3차원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alright?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이제 드리븐 시스템이어야 돼요. 드리븐 시스템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2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시타 더블 도트가 예를 들어서 시타 도트를 뭐 오메가로 바꾸고 나면 더 이상 변수가 들어올 게 없죠. 그럼 2차원 시스템이니까 드라이빙이 없으면 3차원이 못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훈이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어? 그래서 디시페이션에 관한 얘기는 이제 결국 디시페이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에어리어가 준다는 뜻이에요. alright. 3차원의 KS가 있는데 그럼 3차원에서 있어서의 그럼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3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한 픽스드 포인트에서의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람다 1, 람다 2, 람다 3 뭐 어떤 세 개의 솔루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개수가 원래 스타팅했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개수가 다 리얼이었다면 그건 뭐냐면 한 개의 리얼 솔루션과 그렇죠? 두 개의 컴플렉스 페어를 이루는 람다 뭐예요? 플러스 람다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람다 리얼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미지너리 뭐 이 세 개의 어떤 솔루션으로 결국 되든지 혹은 람다 1, 람다 2, 람다 3 이게 다 리얼이든가 두 개 다 리얼이든가 세 개가 다 리얼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람다 1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람다 1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람다 1이 예를 들어서 음이라고 그래봐요. 음이면 이제 적어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리듀스 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페어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은 페어를 이루고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가 나오든가 해야 되겠죠. 이게 람다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다른 쪽 이제 이 수직한 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가거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예를 이렇게 생겼다. 세 개 다 이제 양이다 음이다 그러면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포인터를 세 개를 잡고서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 어떻게 꾸려보면 될 것이고 재미가 있는 거는 한 개의 리얼과 다른 두 개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들이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파지티브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고 이게 파지티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는 이게 들어가면서 한쪽으로는 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면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그런 확장형의 그렇죠? 뭐 이런 플로우가 될 거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만약에 람다 1이라고 그러면은 람다 1이 양이다 그러면은 이게 확장형일 테니까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턴업 이게 나팔이 여기서부터 그럴 때에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게 확장형이라면은 둘 다 양인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지면서 퍼져나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뭔가요 이게?
이게 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 슈링킹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람다와는 양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퍼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R와 R이, 람다 R이 네거티브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놈을 갖다가 합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파이럴 다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 합침으로써 어떤 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이런 게 이거 갖다가 이제 이 R 오브 람다 R이 제로가 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람다 1이 이게 만약 이게 0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차원에서는 이게 그냥 완전히 닫힌 어떤 곡선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1이 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다른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픽스드 포인트를 근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원래 이제 2차원에서 람다 R이 0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맴 돌아야 될 텐데 시스템이 1로 가야 되니까 이 레디어스는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는 계속 이 평면에서 그냥 계속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 안에서의 서클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일로. 쫙.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고. 오케이? 만약에 이게 람다 1이 음이 아니고 양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클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사이클은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사이클이, 이거 갖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 다른 게 리미트 사이클이에요. 리미트 사이클이라는 게 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페어의 리얼 파트가 0일 때에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리미트 사이클이 이 리미트 사이클을 갖다 향해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갖다 스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스테이블 리미트 사이클. 여기서부터 나가면은 unstable 리미트 사이클. 근데 뭐 실제로는 뭐냐면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시스템이 좀 더 이제 복잡해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줄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것만 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리미트 사이클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픽스드 포인트 근방에서는 픽스드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픽스드 이게 뭐냐면은 픽스드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서클이 포인트가 아니라 픽스드 서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F 콜 제로의 세트가 F 콜 제로의 세트가 한 포인트가 아니라 한 서클로 디제네이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아이겐 밸류들은 다 네거티브니까 들어오는데 이 서클을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다 뭐냐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슈링크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다 슈링크하는데 이 픽스드 포인트가 포인트가 아니고 사이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리미트 사이클의 뭐 제대로 된 정의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얘기를 뭐 거의 다 했는데 처음에 사실은 호프 바이포케이션을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호프 바이포케이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그 리미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의 리미트 사이클을 처음에는 하나의 리미트 사이클 근방에서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개의 리미트 사이클을 들어갔다가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뭐냐 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운동을 한다. 이제 그게 뭐냐면 호프 바이포케이션이에요. 근데 바이포케이션이 그런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 뭐냐? 바이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이포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구지가 갑자기 바뀌는 게 바이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어떤 리펠러가 있어가지고 그 바이포케이션이 뭐냐? 파티클이 가다가 여기에 다른 차지된 파티클이 이 파티클을 갖다가 피해서 가다 보면은 이 리펄전이 있으니까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데 굉장히 작은 차이가 여기서 이놈을 지나면서 확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이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행동 구지가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의 바이포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파라메타가 이제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할 때에도 어디 갔냐? 지워버렸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아까 그 썼던 거 시타의 더블 도트 플러스 감마 시타 덧 플러스 k의 사인 시타 이퀄 f의 사인 파이다. 사인 오메가 t다. 오케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파이로 변환하고 나면 이제 이놈도 결국 어떤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컨트롤링 파라메터가 뭐냐 하면은 이 드라이빙 텀의 개수예요. 근데 이 드라이빙 텀의 개수가 모든 개수가 다 결정되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겐 밸류들은 요놈의 함수로서 결정이 될 거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파라메터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이놈이 중요한 겁니다. 저놈이 얼마냐에 따라서 처음엔 굉장히 뭐예요? 살살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얌전하게 비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아주 세게 치면 아까 말했던 일로 돌다가 지멋대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F 파라메터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일 relevant 하는 게 요거라고요. 이 F 파라메터가 어떤 특정한 크리티컬한 값이 되면 아이겐 밸류의 리얼이냐 그러니까 이 리얼 파트의 부호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겐 밸류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겐 밸류 페어가 이제 이렇게 하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양인 경우에 이게 람다 리얼 플러스 i 람다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는데 이 이미지너리 파트는 우리가 뭐 별 돈 케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 리얼 파트가 음이다가 이 f를 갖다가 적당히 변하면은 좀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뭐 좀 더 옮겨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 이게 이제 이 리얼 파트가 이 0의 라인을 갖다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의 비헤비어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그 네거티브니까 스파이럴 다운 해가지고서 안정된 포인트나 리미트 사이클을 찾아가다가 이걸 넘어서면 그때는 그게 아니라 발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 그러나요?
이런 경우 같으면은 시타라고 하는 것은 0과 2파이, 2파이 사이에서 지가 어디를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와일드하게 트레젝터리가 뭐냐면 케이어틱하게 이제 변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익스포넨셜 다이버전스가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이놈은 여기서 이놈하고 이놈은 아이덴티파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각이니까 여기서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 일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원래는 이게 2파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제 이런 이 안에서 이제 비헤이비어를 할 텐데 문제는 여러분은 뭐냐면 이 안에서 움직이지만 시스템을 쭉 확장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리 이제 다이버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 람다가 이 람다 R이 이 아이겐밸류 리얼 파트의 아이겐밸류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그때의 F 밸류가 크리티컬 밸류예요. 즉 람다 오브 리얼이 F의 펑션인데 이것이 뭐냐면 0이 될 때의 값이 뭐냐면은 그때의 파라메터의 값을 크리티컬 파라메터라고 한다고 말이야. 크리티컬 밸류다. 그리고 이때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이퍼케이션 happen. 다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리아프로프 익스포넌트는 옛날에 우리가 그 맵의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리아프로프 익스포넌트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국 이니셜리 굉장히 작게 떨어져 있는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빨리 익스포넨셜리 멀어지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 갖다가 이제 옛날엔 맵이니까 n이었고 몇 번 했느냐 이터레이션을 몇 번 했느냐 그건데 지금은 컨티뉴어스 한 타임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d를 갖다가 엡실론 곱하기 뭐예요? e to d 람다 곱하기 t로 이렇게 씌워질 수 있을 때에 이 람다를 리아프노프 익스포넌트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익스포넌트. 케이오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확장형. 이 확장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야만 케이오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대한 엄청난 민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 이 람다가 포지티브인 것이 뭐예요? 이 케이오스가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항상 양이라고 해서 케이오스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포엠카레 섹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포엠카레 섹션이라는 게 뭐냐?
보행거래 섹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한 페이지 볼륨만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까처럼 진자처럼 말이에요. 진자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 파이나이트한 볼륨 안에서 시타가 뭐 기껏해봐야 0부터 360도 사이에서 맴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파이나이트한 페이지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그 같으면 3차원 이상에서의 어떤 페이지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자꾸 어떤 모션에선가 하여튼 회귀를 해야 돼요. 그 근처까지 자꾸 와야 된다.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어디로 갔다가 하여튼 자기 근방에 언제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모양은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리 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놈을 갖다가 여기서 하나의 컷을 잡아요. 한 군데를 잡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오르빗의 단면을 갖다가 쪼개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 포행간의 섹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요점하고 인터섹션이 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어떻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일로 왔었고, 그 다음엔 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일로 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행갈의 섹션에서의 어떤 그 포인트들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트라젝터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 온 거를 갖다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주는 이볼루션에 의해서 어떤 이터레이션을 한 번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F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포행거래 섹션의 개념하고 매핑의 개념하고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매핑이 뭐였어요? 이게 FN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F를 갖다가 해서 F를 N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을 갖다가 X0라고 그러면은 X0를 갖다가 F를 한 번 돌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돌리면 여기 왔고 두 번 돌리면 여기 오고 세 번 돌리면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행거래 섹션,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 매핑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어떤 포행거래 섹션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컨셉추얼리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right? 그래서 이제, 매핑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포행거래 섹션을 통해서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의 일하고, 우리를 매치를 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리밋 사이클이 있다.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리밋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임이 굉장히 커지면은 그러면 계속 요 오르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행거래 섹션에 있어서의 픽스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밋 사이클은 이건 뭐가 되냐 하면은 포행거래 섹션에 있어서의 픽스드 포인트 in 픽스드 포인트 in 뭐예요? 포행거래 섹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충 이야기했던, 마구잡이로 이야기했던 호프 바이브레이션이 뭐냐? I'm sorry. 호프 바이브레이션. 호프 바이브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시스템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여기서 이제 몇 돌다가 하나의 리밋사이클 근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어디에요? 다른 리밋사이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이 점 근방에서 혹은 이 점 근방에서 이 여러 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이 포행거래 섹션 하에서의 결국 여러 개의 픽스드 포인트를 갖다가 전전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포케이션이라는 것은 포행거래 섹션에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픽스드 포인트 사이를 전전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매핑에서의 개념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원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걸 이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파라메타 밸류가 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두 개의 점이 생겨가지고서 여기서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피리어드 더블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피리어드 더블링 해서 더블링 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infinitely many infinite period가 되는 그런 strange attractor 시스템으로 결국 진화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이내미컬 시스템 자체를 얘기를 하면은 뭐 정말 정신이 더 없지만, 물론 이것도 정신이 없지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서큐컬의 어떤 순환적인 모습이, 이레귤러한 순환적인 모습이 포행거래 섹션을 잡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좀 그래도 좀 이해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지스틱 맵에 대해서 이 얘기를 충분히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피리어드 더블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KS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또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코시 피리어디스트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 하는 방법은 인터미턴시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 개씩 한번 무슨 얘기인지 대충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은 지금은 숙제도 지금 없는 피리어드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하면 돼요. 우선 피리어드 더블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하나는 코시 피리어디스트인데,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단 토러스에서 생각을 해요. 토러스라는 게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그리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이놈하고 아이덴티파이 시키면 이게 토러스예요. 그러면은 이 토러스에서의 모션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한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F 파라메터가 이제 드라이빙 항상 이제 그 파라메터가 있는 거죠. 항상 이 논리니어 시스템에서 처음에는 어떤 파라메터 리전에서는 KS가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어떤 파라메터를 변화시키면서 어떨 때 이제 KS가 이제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서 그냥 아주 레귤러한 어떤 그 피리어딩 모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여기서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쉬운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픽스 포인트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섹션을 잡고 보면 그렇죠? 그러다가 F를 조금 더 이제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놈이 좀 눕기 시작해요. 이렇게 눕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은 피리어드가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이 피리어드가 하나 생기고 이 피리어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리퀀시를 갖다가 이걸 오메가 1이라고 그러고, 이게 누우면 나중에 가서는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1로 몇 바퀴 돌 때에 또 1로 몇 바퀴 도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퀴 도는 동안에 뭐 이쪽으로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형국인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덟 바퀴 도는 동안 이쪽으로는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 두 개, 그러니까 프리퀀시 두 개가 나타나면은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적당히 레이셔널 넘버 아까처럼 뭐냐 하면은 1대 8이다.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뱅뱅뱅뱅 돌다가 여기 와가지고 일로 딱 다시 여기에 정확하게 도달할 거라고요. 근데 대개의 프리퀀시 비율은 레이셔널 넘버보다는 이레이셔널 넘버가 많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레이셔널 넘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왔다가 1대 8에 왔다가 여기서 조금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근방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쫙 가가지고서 여기 와서 일로 왔는데 여기 일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 더 가깝겠다.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가서 열심히 뛰어요. 쫙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 떨어지냐 하면 여기쯤 떨어져요. 그럼 여기 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떨어져. 그러니까 오메가 1 오버 오메가 2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이레이셔널이면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쿼시 피리어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이쪽도 피리어드고 이쪽도 피리어드가 있는 거죠. right?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는 피리어드가 지금 뭐 8점 얼마고 이쪽은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레이셔널 넘버면은 뭐냐면 이 오르빗이 어떻게 되냐면 이 토러스를 꽉 채워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F가 이제 드디어 좀 더 이제 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 번째 피리어드가 또 생긴다 그래요. 뭐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피리어드가 또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좀 그래도 이 경우라고 그러면은 또 토러스 내에 이제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해볼 이거 갖다가 아직까지 피리어드가 두 개째 있는 이게 코스 피리어드의 모션인데 물론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도 이 적당한 토러스 위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방향으로 또 생긴다.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다른 쪽 방향으로도 이제 이걸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이 정말로 지금은 두 개까지는 그래도 어떤 그 2차원의 서페이스에서 있으니까 it's very nice. 근데 이제 나머지 한쪽까지 하나가 더 생기기 시작하면 3차원을 꽉 채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놈을 케이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개의 프리퀀시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세 개의 프리퀀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이레이셔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이 케이어틱한 모션이라고 디파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하고 굉장히 다르죠. 나타나는 모양이. 아까는 뭐예요? 포인트에서 섹션에서 잡아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옛날에 친숙했던 뭐 이렇게 가다가 두 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개 나타나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피리어드 더블링을 통해서 마침내 꽉 채우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도달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한 개 잘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2차원을 채우다가 그 다음에 3차원을 다 채우는 그런 모션으로 진화를 해나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다 그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가 이게 뭐예요? 코시 피리어딕 모션. 코시 피리어딕
periodicity라고 그러죠. periodicity.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간헐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intermittency. 여러분들 간헐천에 가봤어요? 간헐천이 뭐냐면은 그 요세미테 같은데 놀러 가본 사람 없나 여기?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은 그 화산지대예요. 화산 활동이 이제 멈추고 나면은 이제 여기 샘물이 생겨요. 여기 이 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아직도 여기 지열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뜨거워지면은 여기 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이게 뭐야? 이게 저 뭐야? 지열이 이놈을 갖다가 이제 전면에 달구겠죠. 달구면 뭐냐면은 얘가 점점 수증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펑 터져요. 그럼 물이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거든 더 흘러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리고 터지고 나면 압력이 해소가 되니까 얘가 이제 진정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물이 또 차고 그 다음에 여기 지혈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어떤 압력이 되면 또 펑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주기는 굉장히 좀 일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기는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헐천의 주기는 정확히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인터미턴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간혹 가다가 펑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인터미턴시. 근데 어떤 텍스트냐 하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공부를 해올 수 있는데 이 KS라고 하는 것은 논리니어 다이내믹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렌츠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전자기에서 배웠던 그 로렌츠가 아니고 1960년대에 활동했던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냥 세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남겼어요. 그러면은 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남겨가지고서 그걸 그러니까 중요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남긴 거죠. 그걸 가지고서 컴퓨터로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봤더니 시스템이 어떻게 비헤비어를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처음에 이제 시스템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쫙 굉장히 리미트 사이클을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그래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튀어와서 여기서 한참 돌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 평면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나비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다가 또 마음을 갑자기 바꾸더니 여기 와서 또 마치 친한 척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돌다가 또 여기 와서 왔다 갔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냐면 지금 막 멋대로예요. 여기서 왔다 한 번, 두 번, 이번에 3번, 그냥 2번. 여기서 뭐 마음이 변하면은 뭐 5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간 전체를 다 채우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unpredictable 하잖아요. 완전히 unpredictable 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chaotic motion이라고 해요. 그게 이게 intermittency. 이게 가끔 가다가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한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뭐예요? period doubling. period doubling. 두 번째는 quasi periodicity. 세 번째는 intermittency. 간헐천처럼
여기서 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오는 거죠. 여기서 돌다가 생각나면 또 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논리니어 다이내믹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인 계산을 내가 안 보여주고서 뭐 계산 보여줄 게 없어요, 사실은. 컴퓨터 해보면 나오는 거고 안 해보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풀리 썸머라이즈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로지스틱 맵의 어떤 몇 가지 성질들. 뭐 있죠? 피리어드 라블링, 둘째 파이겐바움 스케일링, 알파 델타, 그다음에 스트레인지 어트랙터, 그런 개념들이요. 그다음에 프랙탈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픽스 포인트, 방정식에 와서는 픽스드 포인트들의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이어붙이느냐 하는 글로벌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케이오스로 가는 길 세 가지. 그 전에 이제 뭐 리미트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웠고, 다이내미컬 시스템하고 이 매핑하고 로지스틱 맵 같이 그런 거를 매핑이라고 그러는데, 차분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뭘 가지고요? 포인트깔의 섹션을 가지고서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한 섹션을 보는 게 매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호프 바이포케이션을 피리어드 다블링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18장에서 배운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지금 몇 시인가요? 5시 반. 딱 수업 끝날 때 됐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도 마치겠어요.